네, 안녕하세요. 의학도서관 조수영입니다. 엔드노트 2025의 기본 베이직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엔드노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치부터 이용까지의 전 과정을 PPT와 시연을 통해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 엔드노트의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참고 문헌을 수집하고 검증하는 과정, 참고 문헌 관리 방법, 그리고 워드에 인용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렇게 엔드노트가 사용되는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엔드노트를 사용해야 할까요? 학술 논문을 투고할 때 이제 첫 번째 타겟 저널에서 시도해서 바로 억셉트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죠. 이런 경우에 저널마다 다른 스타일을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엔드노트를 사용하면 너무 편리합니다. 의학학술지의 대표적인 스타일이 밴쿠버 스타일을 적용하고 있는 저널의 이제 논문이고요. 본문의 인용 부호가 숫자, 각 괄호로 되어 있고요. 참고 문헌의 목록은 인용된 순서대로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AMA 스타일은 본문 인용은 위첨자이고요. 밴쿠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록에서 저널 약어명을 사용하는 등 이제 형식이 좀 비슷하고요. 이 두 가지 스타일과 너무나 상반되게 이제 APA 스타일은 이제 본문의 저자명 연도로 인용하고요. 참고 문헌 목록은 인용된 순서가 아닌 저자명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며 저널 약어명이 아닌 풀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와일리 출판사의 저널들은 요즘에 참고 문헌 목록을 시카고 스타일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저널에 이제 투고할 때 엔드노트는 자동으로 저널에 맞는 스타일로 변경해주는 기능이 이제 전통적인 이제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을 중복으로 인용을 했을 때 발견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논문 작성 시에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참고 문헌의 가짜 생성이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AI 연구 분야 대표적인 국제 학회 중 하나에서 이제 GPT-0라는 AI 탐지 도구를 사용해서 약 4,800건을 분석한 결과 AI가 생성한 가짜 참고 문헌이 100개 이상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1월에 포춘 기사에서 이제 찾은 거고요. 어, 이번 달 뭐 초에 이제 논문 철회 감시 사이트인 리트렉션 워치에 게재된 기사인데 영국의 한 병원 도서관 사서가 스프링거 네이처 출판사 저널에 게재된 한 논문에서 무려 14건 중에 12건이 가짜인 참고 문헌이 게재가 된 거를 또 발견했다는 기사가 이제 또 떴어요. 이거는 임팩트 팩터가 2.5인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 좀 놀랍더라고요. 뭐 비단 의학뿐만이 아니라 법 쪽에서도 이제 2023년에 변호사가 GPT로 판례를 검색하고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또 생성을 했고 그거를 이제 그대로 제출을 하는 바람에 변호사가 이제 벌금이나 뭐 제재를 받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논문 작성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아무리 찾아도 참고 문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면 AI로 했어요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논문처럼 보이는 제목, 그리고 실제 저널 사이트 서지를 보면 그 저널에 해당 논문이 없고 페이지도 다 달라요. 그래서 뭐 또 가짜 DOI 번호도 있는데 그걸로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AI 사용 시는 반드시 이런 가짜 참고 문헌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생성되는 이유는 이제 LLM이 텍스트 패턴을 예측해서 문장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뭐 DOI 또는 PMID를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둘 다 없는 이제 문헌이라면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 후에 URL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기본이겠지만 AI가 만든 모든 것을 인간이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드노트에 Find Reference Update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펀메드나 웨브 사이언스, 크로스리프라는 DOI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좀 검증이 된다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따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이렇게 엔드노트는 다양한 DB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PDF로도 서치 정보를 반입받을 수 있고요. 뭐 그렇게 하고 나서 검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업데이트를 하고 또 중복문헌 정리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제 용어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라이브러리입니다. 파일 하나하나를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왜 라이브러리냐면 EndNote 라이브러리에서 ENL 파일로 해서 얘네로 불리고요. 이제 이게 확장자명이에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파일인데 서지 정보가 저장되는 공간이고요. 항상 동일한 파일명으로 같이 존재하는 게 데이터 폴더예요. 여기는 PDF가 저장되거나 그룹 정보나 다른 것들이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웃풋 스타일이 있어요. 이거는 인용, 본문의 인용 형식, 참고문헌 양식이 저장된 파일이에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밴쿠버 스타일의 이제 ENS 스타일 파일을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왔어요. 엔드노트 스타일이어서 ENS 파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워드랑 연동되면서 만들어지는 코드를 필드 코드라고 합니다. 이게 물결 괄호에 뭐 저자, 연도, 그리고 레퍼런스 넘버가, 샵 넘버가 들어가요. 이게 워드 전체를 선택했을 때 검은색 음영으로 좀 더 진하게 표기되면 필드 코드가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 코드를 통해서 엔드노트와 워드가 연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투고할 때는 연동을 제거한 플레인 텍스트로 반드시 변환이 필요한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번 이제 코드가 제거가 되면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인용을 다시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백업이 필요하다는 점 이따가 또 시연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기본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설치할 때 문의가 좀 많이 오거든요. 일단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사번이나 학번으로 이제 로그인 하시고 초기 비번은 생년월일입니다. 바탕화면에 아니 도서관 홈페이지에 아이콘이 있어요. 엔드노트 아이콘을 하시던지 아니면 연구지원의 솔루션 엔드노트로 가시면 이 엔드노트 페이지가 나오는데 다양한 메뉴가 있어요. 이용 안내나 이용 매뉴얼 그리고 스타일 게시판이 있고요. 저희가 올려드리는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는 게 있고 그게 만약에 검색해서 없으면 스타일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Q&A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엔드노트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선 이용 안내에서 설치할 때는 윈도우나 맥 버전이 있고요. 이전 버전은 삭제한 다음에 설치하시고 오피스 프로그램은 종료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여쭤보시는 게 기존 라이브러리 파일이 사라지냐고 가끔 물어보시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엑셀 파일이나 이런 파일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업데이트된 이 프로그램으로 오픈을 하면 자동으로 변환이 돼요. 네. 그리고 그냥 지 파일을 일단 다운을 받으시고 그냥 오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압축을 해제하고 해제를 하면 그 동일한 이제 이름으로 폴더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생성된 폴더 내에 MSI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파일 설치하면은, 그러니까 프로그램 설치할 때는 바로 열잖아요. 근데 이건 바로 열었을 경우에는 프로덕트 키를 입력하라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문구가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안에서 자동으로 풀려서 넥스트 해서 어그리먼트 라이선스 동의하시고 티피컬 선택하시고 넥스트 해서 피니쉬 석세스 했다라는 게 나오면 이제 제대로 설치가 된 게 맞고요. 설치가 다 되면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이 EN이라는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아이콘이 없다 하시면 작업 표시줄 하단 윈도우에 이 엔드노트를 찾으시면 돼요.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이런 이제 아이콘 2025 첫 화면이 나오고요. 설치한 다음에는 헬프에 가셔서 체크포 업데이트를 해서 최신 버전으로 사용하기를 권장드려요. 현재 2025 3.1이 최신 버전이고요. 확인 방법은 이제 헬프에 About Android 2025를 클릭하시면 돼요. 또 하나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워드를 한번 열어보시면 되는데 워드를 여셨을 때 이 상단에 엔드노트 2025 도구 메뉴가 보여야 돼요. 만약 이게 안 보인다 하면 FAQ 제가 이 자료집에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네, FAQ에서 링크를 보시고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이브러리 생성하기 이렇게 첫 화면에서 뭐 있는 파일을 열거나 새로 파일을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먼저 이 엔드노트는 파일을 먼저 만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파일명은 My EndNote Library이지만 수정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백업 저장용으로만 사용을 하시고 실행하실 때는 반드시 로컬 드라이브에서 실행을 하셔야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이 동일한 이름의 이 폴더가 생성되고 이동하실 때, 뭐 백업하실 때는 반드시 두 파일을 압축해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ENLX라는 게 이제 이 엔도트 내에서 만들 수 있는 이제 기능이 있는데 사실 그게 요즘에는 이제 한글을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글 파일명이나 저장 경로에 한글이 있을 경우에 오픈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해요. 이게 아무래도 외국 프로그램이다 보니 한글에 있어서 뭔가 좀 호환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zip 파일로 이동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파일을 그냥 zip으로 압축해서 이동하시는 게 이제 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구성을 한번 볼게요. 상단에 메뉴 있고요. 왼쪽에 전체 참고 문헌 개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다운받은 문헌들 중에 철회된 게 있다, 리트렉션 된 게 있으면 자동으로 잡아줘요. 그래서 인용을 하지 않도록 네, 굉장히 똑똑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룹이나 패널, 뭐 마이 태그 기능 등이 있고요. 가운데는 서치 패널 상단에 이 중에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레퍼런스 리스트는 이제 내가 이 라이브러리에 반입을 받은 서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지들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이제 하나하나의 서지 정보가 나오고요. 썸머리나 에디트 해서 서지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고 PDF를 넣었으면 PDF가 여기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프리뷰 기능인데요. 스타일을 지금 애너스 오브 서저리 저널에 이제 참고 문헌 목록을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이제 서지를 이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 기본 세팅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그 이유는 이 기본 필드를 통해서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해요. 필수적인 서지 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처음에 레코드 넘버, 레퍼런스 타입, 액세션 넘버 이렇게 10개, 9개인데 지금은 하나는 뭐 그 파일 어태치먼트를 쓰실 수도 있어요. 하는 방법은 필드 위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나오고요. 위치 이동은 드래그 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레코드 넘버입니다. 라이브러리에 반입되는 순서대로 자동으로 부여되는 숫자고요. 만약에 서지를 삭제할 경우에는 해당 숫자도 삭제가 돼요. 그리고 그 이후 서지는 새로운 숫자가 부여가 됩니다. 액세션 넘버라는 거는 이제 펀메드 내 문헌을 고유한 아이디, PMID가 입력되는 이제 공간이에요. 그리고 DOI는 각 원문의 고유한 번호, 이제 원문의 출처를 위해서 이 두 개는 가능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액세션 넘버나 DOI 하나만 있어도 서지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서 서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 개인 세팅은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가서 엔드노트 클릭하시고요. 네. 이렇게 뜨면 Create New Library 하시면 되고 제가 바탕화면에 이 시연 폴더를 넣어놨는데 파일명을 뭐 en1 이걸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엔드노트가 이제 창이 떴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일을 보시면 이 폴더를 제가 이 안에 넣었는데 ENL1, ENL 파일과 같은 이름의 데이터 폴더가 자동으로 생긴 걸 보실 수 있어요. 요거 안에 들어가 보면 뭐 SDB 뭐 이런 파일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ENL만 계속 수정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열었고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은 이게 파일 어태치먼트를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클립 모양의 이게 들어가 있고 PDF가 있으면 여기에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세팅 한번 보시면 에디트에 프리퍼런스 가시면
디스플레이 필드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팅하시면 이제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폰트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일 크게 라지스트로 해놨어요. 좀 잘 보이시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뭐 디폴트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라이브러리즈 가면 처음에 엔드노트가 시작할 때 이제 디폴트는 이거예요. 먼저 사용하던 가장 최근 라이브러리가 뜨는 게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do nothing으로 하면 그냥 내가 선택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설정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세팅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네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한눈에 보는 사용 흐름도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엔드노트 사용할 때 자료를 각종 DB에서 반입을 받고 우리의 목표는 가능하면 손으로 작성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으니까 그래서 PDF로 반입을 받을 수도 있고요.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직접 입력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이제 어떻게 뭐 새로 하는 페이지만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지 검증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료 수집하는 것과 동시에 서지 검증을 같이 해볼 거예요.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이제 분류를 해야 돼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집한 다음에는 이제 형태별로 필수 입력이 서지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 중에 뭐가 없다 하면은 이제 확인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고 반드시 중복 검사를 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워드랑 연동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참고문헌 관리에 여러 가지 방법들, 좀 편리한 기능들이 있고요. 사실 1번, 2번 자료 수집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워드랑 연동을 해서 스타일 적용하고 참고문헌 서식 변경하고 연동 끊기 이 워드 사용하는 건 사실 금방 되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제가 하반 6월쯤에 심화편으로 해서 좀 더 중급 사용자를 위해서 한 번 더 이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펀메드 가장 많이 쓰시는 펀메드 그리고 구글 뭐 단행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시연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을 하는 이유는 펀메드에서 저희 도서관이 이제 구독하고 있는 자원들을 그 PDF로 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시고 펀메드 들어오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AI 메디칼 라이팅을 예를 들어서 검색을 좀 해보시면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10개까지 이제 이 페이지에 있고요. 그냥 send to의 citation manager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 모든 걸 할 건지, 모든 결과를 할 건지, 셀렉션을 할 건지, 근데 여기 있는 것만 create file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상단에 이제 파일이 이제 뜨죠. 다운받으면 이거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열려있는 라이브러리로 자동으로 반입이 됩니다. 이게 레퍼런스 넘버가 순서대로 사이트 보시면 순서대로 반입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에디트 가보시면 서지 정보가 칸칸이 잘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 반입이 된다. 하나만 하고 싶다 하시면 뭐 이런 거 사이트 눌러보시면 포맷도 여러 개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카피도 되고 우리는 여기서 NBIB 파일을 다운을 받고요. 하나만 할 때는 요거를 또 그냥 클릭하시면 지금 받아진 게 하나 그리고 전체는 11개 이렇게 해서 전체 11개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여러 번 검색을 해서 나는 모아서 하고 싶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한 번만 검색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1, 2, 3번에 만약에 이제 좀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send to의 클립보드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좀 편리해요. 여기 클립보드로 가시면 8시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만약에 뭐 이 펀메드 기능에서 로그인하고 뭐 다른 걸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좀 네, 이렇게 하면 편리하니까 한 3개 정도 네, 제가 넣었고 뭐 따로 검색해서 또 넣고 또 넣고 해서 한 번에 반입을 받으실 수 있죠. 여기도 똑같아요. 샌드2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하고 all result를 create 파일 하시고요. 여기도 이제 이 파일 클릭하면 이제 다운이 받아지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반입이 될 수 있지만 혹시나 가끔가다 이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동으로 반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이 서지 파일을 다운받았으니 파일로 반입받을 수 있는데 파일에 임포트에 파일 하시면 되고 choose 하셔서 다운로드해서 가장 최근에 한 요거겠죠? 요거를 이제 서지 파일을 열고요. 그리고 임포트 옵션을 펀메드로 선택을 하시고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네. 클립보드에 있던 3건이 반입받아지신 걸 보실 수 있어요. 14개가 되었죠. 네. 여기에서 이제 바로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펀메드에서 다운받으면 가장 좋죠. 이게 DOI랑 액세션 넘버, PMID가 그대로 다 반입이 되었으니. 하지만 여기서도 빠진 것들이 있어요. 지금 1번 보시면 볼륨 정보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보일 때 여기 톱니바퀴 보시면 show empty field가 체크가 안 돼 있는데요. 요거 체크를 해제하면 네, 빈 필드도 다 보이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팅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지금 볼륨 이슈가 없고 페이지만 있는데 진짜 그런지 확인을 해볼게요. 1번 들어가 보시면 이건 없는 게 맞죠. 왜냐하면 온라인 어헤드 오브 프린트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출판되기 전에 이제 온라인으로 미리 출판된 거라서 볼륨 이슈 페이지 정보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투고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볼륨 이슈 페이지 정보가 있는 걸 끌어오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없는 게 맞다. 이제 검증이 되었고요. 8번, 9번이 이제 페이지 정보가 없는데 8번, 9번을 한번 가볼게요. 8번 보면 이렇게 볼륨 이슈 페이지 198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복사를 해서 페이지에 198 이렇게 숫자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뭐 그냥 닫아도 저장이 되는데 이렇게 세이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보시면 네, 이런 약간 그 EPUB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확인을 하셔가지고 잘 들어왔는지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있는 필드가 다 확인이 되었죠. 12번도 뭐가 없는데 12번은 어떤 건지 보면은 이 썸머리에 가시면 밑에 요거를 리뷰로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은 밴쿠버로 이제 일단 스타일을 해놓을게요. 기본적인 걸로. 에디트 가보시면 여기도 이제 페이지밖에 없네요. DOI 정보가 있는데 지금 사실 이 DOI가 DOI 페이지 약간 오류가 있어서 안 되는 이슈가 있어서 지금 Find Reference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가 하나 없으면 Find Reference 업데이트를 하시면 다른 정보랑 이제 여기가 나의 정보고 Available한 업데이트가 있어서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겠죠. DOI 정보. 처음에 펌페이드에서 반입할 때는 URL 정보가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URL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all 필드를 하면 되는데 여기는 볼륨이 원래 없나 봐요. 그래서 썸머리에 가셔서 이 URL 링크가 들어온 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펀메드로 바로 갑니다. 이것도 이제 온라인 어헤드 첫 번째 거랑 똑같은 거였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 검증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구글 스콜러를 한번 네,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 도서 홈페이지에서 가나다 리스트가 있고 주제별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 가보시면 이렇게 이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 보셔도 되고요. 바로 가기 한번 해볼게요. 학술 검색 나오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사실 구글은 하나하나 다운을 받아야 돼요. 뭐 한꺼번에 받는 게 없어서 한꺼번에 받으려면 내 서재에다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필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디컬 라이팅 AI를 제가 미리 만들어서 4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4개 만든 거를 모두 내보내기 해서 엔드노트 하시면 돼요. 이런 거에 대한 사항은 매뉴얼에 있으니까 네, 구글 스컬라는 그 매뉴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상단에 ENW라는 파일로 이제 다운이 됐어요.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네 개가 들어온 걸 보실 수 있죠. 여기에서 바로 검증을 해보면 액세션 넘버랑 DOI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전체 선택, 컨트롤 A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Find Reference Update 하시면 돼요. 아까는 여기 에디트에 하나씩도 되고 이렇게 한꺼번에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순서대로 내 건을 해주는데 아까 똑같죠? 이게 펀메드에 있는 자료인 경우 이제 이렇게 저자를 약어명으로 되고요. 저널명도 약어명으로 되고 DOI 정보 들어올 거고요. 네, 액세션 넘버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update all field. 이거를 아니오로 하면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거고요. 예 하면은 그냥 안 보고 다 한 번에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미드에 있는 걸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가장 확실하겠죠. 네, 그래서 모두 들어갔는데 하나 안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디트를 한번 보시면 왜 안 됐는지 보시면 이게 제너릭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래서 이제 레퍼런스 타입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구글에서 했을 때 레퍼런스 타입이 좀 다르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널 아티클로 변경을 하시고요. 세이브하고 툴에 파인드 레퍼런스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펀메드에 있는 자료면 이제 끌고 올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뭔가 잘못됐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챗 GPT 제목이 메디컬 라이팅 이거죠. 이 PDF를 한번 보시면 네, 레디올로지라는 저널이고요. 이럴 때는 펀메드에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면 레디올로지 네, 있고 저자 네, 맞는 것 같아요. 저자도 맞고. 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자동으로 안 되면 PMID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주시면 돼요. 액세션 넘버에 붙여주시고, 세이브 하시고, 툴에 업데이트. 이렇게 가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레디올로지가 없던 저널이 이제 생겼고, 전체, 네, DOI와 엑스텐션 넘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2개가 다 없다 하면은 진짜 DB에 가서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이 URL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검증했고요. 다른 기타 저널 사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서 뭐 사이트나 엑스포트 사이테이션, 사이티스 아티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아까 수동 반입 보여드렸는데 ENW나 리스 뭐 PDF가 있다면 PDF도 반입할 수 있고요. 네, 이번에는 단행본 해볼게요. 단행본은 이 월드킷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온라인 종합 목록으로 전 세계 도서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링크를 해놔서 클릭해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가장 많이 뭐 인용하시는 게 WHO 클래시피케이션 책을 센트럴 너버 시스템을 한번 이제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런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 연도, 판차, 출판사, 그리고 출판지까지 나와서 되게 유용합니다. 여기만 봐도 되고, 이 따옴표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로 보실 수 있고요. 인용문 독사도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리스트를 다운로드 할 거예요. 리스트 파일로 여기서는 다운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다음에는 이제 또 바로 검증을 해야죠.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에디트에 가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일단 썸머리에서 좀 크게 볼게요. 썸머리에 보시면 밴쿠버 스타일로 봤을 때 저자명이 잘 나와 있고 근데 월드 힐스 O 그리고 단체명이 온 C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판차도 리바이스드 에디션 ED 뭐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한 줄에 한 명씩 저자는 기입돼야 되고요. 성콤마 이름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DB는 DB에서 다운받은 것들은 단체명을 인식을 못해요. 이게 단체명인지 사람 이름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단체명일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쉼표를 빼고 마지막으로 옮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동으로 하실 수밖에 없고 요즘에는 저널들도 단체명에 저자가 들어간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출판지는 리용 잘 들어가 있고요. 페이지도 사실 그냥 이렇게 숫자로만 하시면 되고 에디션도 서수만 기입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다른 것들은 다 스타일에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빈칸도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ISBN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세이브 하시고 다시 썸머리를 보시면 네, 월드헬스 오가니제이션, 네, 언캔서 다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고 네, 4판이다.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체크 한번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PDF 가지고 계신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한번 해볼게요. PDF를 하나를 할 때는 아까 요거 저희 아까 본 거 있죠. 요거를 다운받아서 한번 해볼게요. 다운로드에 저장을 해서 지금 다운을 받았고 이 하나하나씩 할 때는 파일에 임포트에 파일 하셔서 다운로드 받은 PDF를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 임포트 옵션을 PDF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임포트 하시면 15번에 이제 이 논문이라서 PDF가 이 안에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어요. 아까 그거는 뭐 로그인을 해야 보이는 다른 기능인데 이거는 기본 기능은 아니라서 제가 뺐어요. PDF를 바로 보실 수 있고 네, 썸머리에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PDF를 여러 개를 뭐 모아 놓으셨을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해서 PDF를 반입받는 동시에 서지 정보를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임포트의 폴더 해서 제가 시연 폴더에 PDF AI라는 폴더에 PDF를 한 3개 정도 미리 넣어놨어요.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밑에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서브 폴더를 만들 건지 그룹셋을 만들 건지라는 이제 옵션인데 그냥 다 클릭하고 임포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네, 마이 그룹에 그룹셋이 있고 하위 그룹 PDF AI라는 네, 그룹이 하위 그룹이 만들어졌고 세 개가 들어왔죠. 여기 보시면 에디트에 서지 정보가 쭉 들어왔고 PDF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것도 PDF 됐고 서지 정보가 들어왔죠. 두 번째 게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 거는 PDF 해보면 잘 들어온 것 같은데 에디트에 서지 정보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서머리에 가보시면 밴쿠버에 이런 식으로 떠서 이거를 인용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참고 문헌에 리스트에 이런 게 뜨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PDF가 전체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메타데이터가 없으면 이렇게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는 수 없이 뭐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논문 제목이 네, 이렇게 봐요. 챗GPT어 넣었어. 요 제목이고요. 요거를 또 일단은 우리가 펌메드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고요. 전 없어. 이 저널인데
이것도 PMID를 복사해서 엑스텐션 넘버에 넣고 저장한 다음에 툴에서 Find Reference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 나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판매되어 있는 정보가 그대로 들어와서 서지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집하고 검증하는 거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메인이고요. 몇 가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요거 단체명 확인하셔야 되고, 이제 성콤마 이름이 기본이고요. 그냥 이름성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산병원 내과일 경우에 가운데 콤마가 들어가 있으면 한 번 더 더블 콤마를 찍어주시면 이제 제대로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복합성의 경우에는 성을 먼저 입력하고 주니어 등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뒤에 입력을 하면 되고요. 필수 서지사항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입학 반이시 누락 가능한 페이지 적어주시면 되고 북의 경우 출판지는 이제 도시가 여러 개일 경우는 그냥 하나만 기재하시면 되고요. 미국은 주까지 기재하고 전체 페이지는 없어도 무방합니다. 서수는 이제 서수로만 입력을 하면 되고요. 북 섹션 같은 경우는 챕터의 저자, 챕터명이 먼저 나오고요. 책의 편저자, 책 제목이 그 두 번째로 나왔고요.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런 필드를 필수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액세스한 날짜, 연도와 데이트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요. 저널에 따라서 라스트 업데이트 데이트가 이제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투구 규정을 보시면 되겠고요. 서지정보 업데이트 제가 말씀드렸죠. 펀메드, 웨어브 사이언스, 크로스리프랑 제공하는 이제 정보랑 매칭이 된다는 거. 누락된 필드 새로 서지 입력을 하시려면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새로 입력해 이거는 이제 여기 더하기 페이지 이제 클릭하시면 이렇게 새 창이 떠요. 새 창이 뜨면 레퍼런스 타입을 뭐 가장 밑에 웹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웹페이지 하시고 뭐 이렇게 웹페이지는 뭐 손으로 기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입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는 이제 시간 관계상 힘들고요.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가장 또 중요한 단계는 중복 문헌을 제거하셔야 돼요. 네. 지금 서지 정보를 전부 다 잘 해놨기 때문에 중복 서지를 이 단계에서 하셔야지 서지 정보 업데이트 안 했는데 그냥 중복 문헌 제거를 하시면 제대로 검증이 안 되겠죠. 자, 전체 선택을 이제 컨트롤 A 하시고 라이브러리에 Find Duplicate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아까와 비슷한 창이 뜨고요. 레코드 넘버 2번이랑 13번이 동일한 문헌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keep this reference 하면 이것만 남기고 하나는 삭제가 되는데 하나하나 보시려면 이렇게 하시는데 전체 다 삭제할 거다 하시면 cancel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동일한 문헌인데 레코드 넘버가 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컷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한번 볼게요. all reference는 22개고요. 이제 duplicate 된 게 8개다. 그리고 트래시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런 거를 컷을 만약에 하게 되면 네, 그러면 트래시에 4개가 이제 큰 것들 4개가 들어갔고 all reference는 18개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중복 문헌을 이제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기계적인 방법이에요. 중복문헌 설정 시의 기본값은 어서, 연도, 타이틀, 레퍼런스 타입의 4가지가 중복인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저자가 잘못 기재해서 다르게 기입된 동일한 문헌은 중복으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뭐 페이지로 확인을 하시던지 제목이나 저자나 이렇게 소팅해서 한 번씩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식과 검증 단계는 끝났고요. 이제는 이제 관리하는 방법인데, 저널 텀 리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하시기가 빠를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한번 보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인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관리 단계에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서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12시 40분인데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밴쿠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약어명이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아까 봤던 APA로 봤을 때 APA 스타일은 저널이 풀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약어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왜 그러냐 하면 라이브러리에 오픈 텀 리스트에 저널 텀 리스트를 가보시면 이게 풀 저널명 약어 1, 2, 3번이 있는데 지금 풀 저널명에 약어명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 하면 자, 먼저 예를 들어서 experimental molecular medicine이라는 거를 이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APA에서는 이제 풀명을 써야 되고 밴쿠버나 AMA에서는 이제 NLM 약어명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ISO 약어명은 이제 전월명에 점이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일부 종합학술지에서 적용이 돼서 이렇게 정리를 쫙 해야 스타일에서 약어 2번으로 출력해라 라는 명령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출력할 수가 있는 거고요. 풀명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저 이렇게 매뉴얼로 해놨으니까 이후에 이 자료 보시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는 방법은 전체 선택을 해서 일단 텀을 지우고요. 그리고 리스트 탭에 가서 임포트 리스트를 하면 돼요. 임포트 리스트를 하면 로컬 디스크 C의 프로그램 파일에 엔드노트 2025 처음에 엔드노트를 설치를 할 때 이 텀 리스트 폴더가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그리고 이 파일들은 저널 텀을 모든 주제의 저널 텀이 저장되어 있는 건데 의학 쪽은 뭐 여러 개가 필요하잖아요. 코리안 메디컬 텀이랑 뭐 이런저런 것들이 다 바이오 사이언스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도서관에서 한 번에 하나만 다운받을 수 있게 저장을 해놨거든요. 처음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엔드노트 가시면 스타일 보시면 여기에 아산대학 도서관이 제작한 이렇게 통일 양식 다운받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 일단 다운을 받았는데 저장하는 위치가 이제 여긴 거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으시고요. 아까 열어놨던 데에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요거를 열기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제 텀들이 저장이 되었고 텀 탭으로 가시면 이제 아까처럼 아까 PPT로 보여드린 것처럼 정리가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면 다른 데 갔다가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같은 APA 스타일인데 풀명으로 네, 바뀐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저널텀 리스트는 라이브러리 하나하나마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하나하나마다 다시 이렇게 다운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드렸고, 그리고 분류하는 방법. 아까 자동으로 됐지만 마이 그룹 같은 데에다가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크리에이트 그룹 하시면 돼요. 뭐, 오늘 날짜로 이렇게 뭔가 주제별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방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여러 개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컨트롤 누르시면 이제 떨어진 것들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시프트는 인접한 것들 시프트 누르고 선택하시면 네. 그러면은 여기에 그룹에 7개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그룹을 설정하셔서 폴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안에 있는 폴더 개념이라서 얘를 만약에 딜리트 그룹을 해도 삭제를 해도 전체 레퍼런스 개수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안에서 묶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태그 기능도 있는데요. 마이 태그 기능은 뭐냐면, 여기 플러스를 누르시면, 레퍼런스를 이것도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만약에 빨간색 태그를 확정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 레퍼런스 뭐 1번, 3번, 5번은 내가 확정이야.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하시면 여기 확정이다. 그러면 제목 옆에 빨갛게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로도 하실 수 있는데 에디트에 매니지 태그라고 있어요. 여기서 해보시면 크리에이트 태그 뭐 노란색으로 뭐 검토 중 뭐 이렇게 뭐 원하시는 걸로 태그를 만들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것도 매니지해서 검토 중 확인해서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대소문자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인용을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8건 다 돼 있는데 인용을 드디어 한번 해볼게요. 시험 폴더에 가셔서 인용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금방 되니까. 네. 워드를 열었고요. 워드에서 처음에 인용할 때 조금 중요한 사항은 뭐냐 하면 투고할 저널의 스타일을 미리 확인해서 인용 부호의 위치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용 부호가 그 마침표 앞인지 뒤인지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어, 됩니다. 왜냐하면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은 밴쿠버로 해볼게요. 여기에서 여기도 밴쿠버로 요청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 상승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뜨면 선생님들도 이런 게 뜨실 수 있는데 그러면 워드를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보여드릴 때 이런 게 나와서 더 좋은데 그런 이게 윈도우가 이 보안이 강화가 되면서 이런 권한에 대한 보안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뜨면 두 프로그램 다 이런 식으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연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에 관한 사항은 FAQ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1번, 3번, 5번 이렇게 해서 일단 밴쿠버니까 마침표, 그러니까 그 쉼표 앞에다가 제가 커서를 놨고요. 그리고 다운표를 눌러보시면 네, 1에서 3이 됐고 레퍼런스는 대세 개가 붙었죠. 그리고 뭐 마침표 하나 앞에서 또 이거 하나만 할 거야. 또 이렇게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붙습니다. 전체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까맣게 음영 부분이 있는 것이 필드 코드가 들어가서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인용을 하시면 돼요. 뭐 Shift 눌러서 인접한 것들 다 하고 싶다 하시면 쭉 이렇게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요. 또 중요한 사항은 이렇게 만약에 수정할 일이 생겼을 때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Edit and Manage Citation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동이 잘 됐다는 거는 이렇게 7개가 워드에 7개가 있고 엔드노트 7개가 있죠. 그래서 이 제목과 7개가 항상 이 숫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이제 수정을 하면 안 되시고 Edit and Manage Citation에 가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인용이 되어 있는 여러 개, 이제 1에서 3, 4 여러 개가 있고 이제 카운트 몇 번 인용이 되었는지 이건 2건 인용이 되었고 라이브러리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에디트 레퍼런스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요거를 지우고 싶다 하시면 워드에서 그냥 지우면 필드 코드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remove citation 하시고 OK 하시면 네, 변경이 되었고 6개로 됐죠. 뭐 이런 것에서도 에디트 하셔서 이렇게 레퍼런스가 지금 요샵 9는 이 레코드 넘버거든요. 그래서 9번 레코드가 연동이 되었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거를 업데이트 하시면 이제 다른 걸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업데이트를 하시면 지금 이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폭스 4번 폭스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는 거죠. 폭스 해서 find 하시면 폭스고 레코드 넘버는 4번이고 요거에 대한 이 논문이 맞으면 이 문헌을 insert 하시면 요걸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면은 네, 4번이 변경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새로운 기능 말씀드리면 이렇게 PDF에서 사실 바로 이제 따옴표로 해서 인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바로 추가하고 싶다 하면 상단에 여기도 따옴표 있죠? 따옴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문장이 인용이 되면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용은 이제 끝인 거죠. 인용 수정 다 하는 거 없고 보여드렸고 스타일 적용하는 거 이제 그거는 똑같습니다. 스타일 적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스타일은 지금 밴쿠버로 되어 있긴 한데 내가 진짜 다운받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제가 헤마톨로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메리칸 저널 오브 헤마톨로지를 이제 저희가 스타일에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구 규정에는 AMA 스타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신 아티클을 보면 지금 와일리 저널들이 지금 뭐 시카고 저널로 시카고 스타일로 자꾸 변경이 돼서 커런트를 넣어서 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저널을 와일리에서 아무거나 써도 된다. 우리가 출판할 때는 우리가 바꿔서 낼 거다라고 투교 규정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구가 아예 없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저자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나는 어떤 걸로 낼 건지 결정을 하시고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올려놨으면 요거 두 개를 이제 다운을 받으시고요. 다운을 받아서 아까와 똑같이 아까 텀 리스트 받으셨던 거랑 똑같이 그곳에 이제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요 두 개를 다운로드 폴더에서 잘라서 아까 위치가 어디였냐 하면요. 로컬 디스크 C에 프로그램 파일 86에 엔드노트 2025에 스타일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 놓으시면 되는데 액세스 커브 관리자 권한 계속 하시면 돼요. 네, 두 개 다 권한고 이 내용은 여기에 네, 다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넣어주셔야 이 엔드노트 25 폴더 안에 스타일 폴더에 넣어주셔야 비로소 서머리에 이곳에서 보입니다. 지금 아날스 오브 헤마톨로지 네, 다운받은 거 이런 형태로 보일 거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워드에서도 아날스 오브 헤마톨로지 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스타일이 변경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없으면 한 번이라도 출력이 되면 여기에 되는데 만약에 없으면 여기서 검색하시면 돼요. 헤마톨로 검색을 해보시면 네, 커런트한 거 추즈 해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이게 한번 라이브러리에서 출력이 되어야 워드에 갔을 때 커런트한 게 바로 생깁니다. 여기서는 이걸 클릭해 보시면 네, 이렇게 바뀐 걸 보실 수 있죠. 이 상태대로 자동으로 변환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나오고 뭔가 물결 무늬에 뭔가 이상하게 나온다 하면 인스턴트 포매팅 이즈 오프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자료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아까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인용이 다 되고 나면 사실 대소문자를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센텐스 케이스로 하라고 이제 투구 규정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기능이라서 이렇게 대소문자 바꿀 거를 클릭을 해놓으시고 위치를 해놓으시고 F3을 누르시면 이렇게 소문자로 바뀌어요.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그리고 업데이트 사이테이션을 하셔야 이제 이 워드에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지금 요거죠.
이게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서머리에서는 이제 소문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업데이트를 하셔야 비로소 워드가 이제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네, 소문자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대소문자를 바꾸는 거는 이런 챗 GPT 같은 경우는 이제 대소문자 바꾸면 안 되니까 이게 원래 기능이 에디트에 체인지 케이스에 센텐스 케이스 요거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F3 써 있죠. 그래서 꼭 요렇게 안 해도 요렇게만 영역을 지정하고 F3을 하고 저장을 하시고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거. 네, 좀 새로운 편리한 기능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많이 했습니다. 그럼 스타일 적용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참고 문헌 서식을 변경을 해야 돼요. 참고 문헌 서식은 이 참고 문헌은 사실 워드가 아니라 필드 코드 이 엔드노트랑 연동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홈에서 여기에서 아무리 글꼴을 변경을 해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 선택을 해서 뭐 맑은 고딕으로 변경을 해도 엔드노트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다시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하고 기본은 타임즈 뉴 로만의 12의 더블이죠. 그래서 이 레퍼런스의 서식은 여기에서 하시면 돼요. 비블리오그래피의 작은 창에 가시면 레이아웃이 있어요. 여기에서 타임즈 뉴 로만의 12의 더블이다. 이거는 잘 설정이 되어 있고요. 1.5나 싱글로 투구 규정에 보면 바꾸라면 바꾸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행잉은 1.270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서 서식을 변경한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도 뭔가 안 맞는다는 경우가 가끔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워드단에서 레이아웃에서 뭔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 레이아웃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요거랑 똑같이 설정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보일 거예요. 네, 그러면 진짜 마지막이고요. 연동 끊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연동 끊을 때는 항상 백업 파일 만들어 놓으시고 전체 선택을 해서 이제 컨트롤 누르고 숫자 6번 누르면 이제 필드 코드가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뭐 투고용으로 저장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숫자 6 누르면 네, 이렇게 검은 필드가 사라졌죠. 그랬을 때 Edit and Manage Citation 누르면 이렇게 코드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을 두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아까 필드가 있는 것을 수정하고 다시 네, 저장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엔드노트 처음부터 이제 인용하는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네, 59분인데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했던 거 이용 매뉴얼 제가 계속 2025로 시간 될 때마다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FAQ 혹시 이런 자주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가 발생이 됐으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간단한 방법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른 문의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웍스나 4231 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네,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다른 거 뭐 아이센티케이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모두 오셔서 저희 관련된 정보들 네,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